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그 암모니아에 관한 암모니아 연료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암모니아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우선 이제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를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암모니아가 사실 유독하긴 하지만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비료를 만드는 데 이제 암모니아가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공정에서도 사용되고, 또 이런 뭐 제철소 같은 데에서도 이제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런 질산과 같은 이런 그 화학적 케미칼들을 제조하는 데도 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는 굉장히 그 범용성이 넓어서 현재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암모니아를 그 어떤 연료로 사용해서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CO2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그런 발전 기술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면은, 이건 오히려 이런 수소 연료전지보다 더 이제 획기적으로 그 광범위하게 이제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중요한 그런 기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략적으로 이 암모니아 연료전지, 그 중에 이제 암모니아를 직접적으로 집어넣는 그 연료전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한번 가볍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우리가 이런 그 암모니아의 성질을 잠시 살펴보면요. 암모니아는 이런 그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그런 친환경 연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런 그 수력 발전, 하이드로 파워, 뉴클리어 파워, 바이오매스 이런 거에 비해서 토탈 이미션 그 1메가줄의 어떤 그 연료를 얻기 위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는 유독하긴 하지만 그 에너지 밀도가 크죠. 그래서 리터당 한 12.7메가줄의 그런 그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볼링 템퍼러처가 마이너스 33도씨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영하 33도 밑으로 그 온도를 낮추면 우리가 암모니아를 이제 액화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lammable range in drier air, 즉 대기 중에서 이게 어떤 폭발 화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비율이 15%부터 27% 정도 사이라서 굉장히 좁은 영역이고요. 여기에 비해서 수소는 4%부터 한 74%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보다 훨씬 안전한 그런 화합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암모니아는 이런 그 운반과 저장에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이런 CO2 배출량도 상당히 그 적은, 즉 생산이나 운송 분배 과정에서 CO2 배출량이 적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런 하버보시법으로 이제 기존에 만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최근에 들어 친환경 그 재생에너지를 써서 그 수소를 제조하고, 이 수소를 대기 중에 있는 질소와 이렇게 반응을 시켜서 암모니아를 얻는 이런 그린 암모니아를 제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그 개발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이제 그 3H2 플러스 N2가 2NH3로 바뀌는 요 과정에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엔탈피가 마이너스 92kJ/몰이죠. 그래서 이쪽 수소와 그 N2 질소가 있는 이 상태가 암모니아로 바뀌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이제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어떤 에너지가 거꾸로 이제 암모니아가 NH3가 그 수소로 바뀌기 위해서도 요만큼의 에너지가 이제 필요한 거죠. 92kJ/몰의 에너지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암모니아 연료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소보다 이제 운송과 저장의 문제가 훨씬 이제 쉽다라는 게 되고요. 그래서 수소의 문제점을 잠시 살펴보면은 수소는 이런 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체, 액체, 고체 세 가지 형태의 그 저장이 가능하죠. 그래서 기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압축을 하는데 뭐 700바까지 압력을 올려야 되고, 그다음 액화를 하려면 영하 뭐 한 250도 근처까지 이제 온도를 내려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금속
이나 이런 복합 수소 화물 혹은 그 메탈 오르게닉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이제 모프라는 그 물질에 저장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단가가 비싸지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를 그 우리가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비해서 이제 암모니아는 아까 온도를 뭐 적당히 영하 한 수십 도씨 정도로만 내려도 액체 상태가 되니까 굉장히 이제 쉽게 저장할 수가 있고 이런 극저온 탱크나 냉동 장치가 이제 필요 없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탄올, 메탄올 이런 그 연료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그 PEMFC에서 가동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어떤 계질기, 리포머가 이제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LNG를 우리가 발전을 할 때 항상 이런 외부의 리포머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런 그 암모니아는 그 바로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제 리포밍이 가능한 그런 또 그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어떤 그 추가 비용이나 이런 공간의 어떤 효율성을 우리가 귀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연성 범위는 이 액체 수소보다 훨씬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비용도 여기 안 보이시는데 훨씬 낮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암모니아를 연료전지에 바로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구조를 가진 연료전지를 우리가 그 디렉트 암모니아 퓨어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디렉트라는 건 바로 이제 연료전지가 이제 음극, 전해질, 양극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즉 아노드, 일렉트라이트, 캐소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아노드에 이제 연료가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연료를 암모니아를 바로 이제 쓰겠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타입이 현재 기술로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연료전지가 이제 SOFC 타입, 즉 솔리드 옥사이드 퓨어셀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게는 이제 알칼라인 멤브레인 퓨어셀, 즉 AMFC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SOFC는 그 작동 온도가 고온이죠. 즉 600도에서 한 8, 900도까지 올라가는데 이 AMFC는 이제 알칼라인 퓨어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작동 온도가 이제 200도보다 이제 아래로 그 저온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어떤 큰 스킴이 있는데 성질이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전해질로는 그 SFC도 제가 이전 강의에서 여러분들 한번 그 SFC 강의를 한번 그 참조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크게 이제 산소가 넘어가는 그런 전해질이 있고요. 즉 YSG나 SDC가 이제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 사마리움 도프트 세리아 같은 이런 물질도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조금 이제 온도가 낮아지는 게 바로 이제 수소가 그 넘어가는 그런 전해질도 있다고 했죠. 그게 이제 중원형 그 SOFC인데, 거기에 해당한 전해질들이 이제 BGY, BCGY, 뭐 BCGO, BCY 이런 형태의 그 전해질이 됩니다. 구체적인 어떤 화학 조성은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고온에서 SF 중에서도 이제 고온 영역에서 산소가 넘어가면서 동작하는 구조가 되고 여기서는 이제 수소 이온 즉 양성자가 넘어가는 그런 전해질에서 동작하는 그런 그 연료전지가 됩니다. 그래서 SFC도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고 여기 이제 AMFC 즉 알칼라인 퓨어셀이 조금 발전한 게 이제 알칼라인 멤브레인 퓨어셀인데 이 알칼라인 멤브레인 퓨어셀까지 해서 크게는 한 3가지 종류의 연료전지가 암모니아를 바로 집어넣는 형태로 구동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찰지 캐리어는 SFC-O 타입이 이제 옥시전 이온이 지나가는 거고 이건 양성자가 지나가는 거고 알칼라인 퓨어셀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OH 하이드로옥사이드 이온이 넘어가는 거죠. OH 마이너스 이온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그쪽 촉매도 다 달라지는데 이 음극은 이제 암모니아가 들어오는 거니까 암모니아를 이제 수소와 질소로 이제 먼저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하고 그 수소가 다시 이 전해질로 넘어가거나 혹은 넘어온 그 산소 이온과 만나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촉매들이
우선 암모니아를 크래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니켈 계열의 그런 촉매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잘 알고 있는 그런 통상적인 SFC도 이 니켈 계열의 그 촉매를 사용하고 있죠. 그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니켈 YC, 니켈 GDC 혹은 LT, LSTNC 이런 물질들이 있는데 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가 지나가는 그런 SFC도 있는데 역시 이건 니켈과 그런 전해질의 어떤 복합적인 그런 혼합물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썰맷이라고 한다고 했죠. 세라믹과 메탈의 어떤 복합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구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온 영역의 AMFC에서는 이제 주로 백금 계열의 촉매가 사용되거나 아니면 니켈을 다른 그 활성화가 잘 되는 그런 금속과 즉 팔라듐이나 카파와 이제 섞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연료가 공급되는 이제 음극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양극 촉매로는 이 SFC 경우에 이제 페로스카이트 구조의 산화물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뭐 LSM, LSCFP, SFC 이런 물질을 쓰고 SFC H 타입 즉 양성자가 지나가는 중저온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에서도 역시 뭐 비슷한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FC에서는 역시 페로스카이트 물질도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망간 옥사이드 같은 이런 물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성능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고온에서 즉 한 800도씨에서 한 360mW 정도가 얻어지는데 SOFC H 타입에서는 그보다 저온 영역인 한 600도씨에서 한 580mW 그 다음에 AMFC 같은 경우에는 100도씨에서 한 450mW 얻어져서 이제 SOFC H 타입이 가장 그 어떤 발전 그 효율이 좋은 걸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술 자체가 아직 머추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랩 스케일인 상황임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아두시면 좋고요. 현재는 이제 SOFC O 타입이 가장 많이 이제 상용화돼서 실제 제품이 생산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더 기술이 머추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복잡도는 이제 SFC가 아무래도 저온 연료 전지보다는 이제 복잡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그 기존의 SFC 즉 SFCO 타입의 그런 연료 전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로 연료를 현재 그 LNG 연료를 쓰죠. 그래서 그 LNG 즉 천연가스가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연가스의 가장 대표적인 그 성분이 이제 메탄이죠. CH4인데 이 메탄이 연료극에 들어오면은 즉 음극이죠. 음극에 들어오면은 얘가 이제 물과 만나가지고 즉 물이 이제 음극이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CO가 생성되고 이제 그 수소가 나오는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스팀 리포밍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행되고 또 그 다음에 이 CO가 다시 또 물과 만나서 CO2가 만들어지고 H2 수소가 나오는 요걸 이제 WGS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워터 게스 시프트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반응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수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수소가 여기 그 공기 중에서 넘어온 그 공기극에서 산소 이온으로 넘어온 전해질을 넘어온 그 산소 이온과 만나서 이제 물이 생기면서 이 그 전자를 내놓게 되죠. 그래서 이 전자가 외부 회로를 통과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그 발전 그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반응을 보시면은 이 메탄이 그 산소와 만나서 CO2를 방출하고 그 다음에 역시 수증기를 방출하는 이런 형태의 그 화학식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 SFC 즉 도시계 LNG 연료를 쓰는 SFC는 필연적으로 이 CO2를 방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친환경 발전 기술은 아닌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보통 SFC 구조는 이렇게 플래너한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튜블러한 형태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튜블러 형태를 많이 썼고요. 이게 이제 어떤 재료적인 측면에서 그 구조가 간단하고 또 실링이 이제 쉽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쓰다가 최근에는 이 플래너한 타입으로 이제 기술이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에어가 공급되고 한쪽은 이제 연료 LNG나 혹은 뭐 여기서는 이제 암모니아가 되겠죠. 암모니아 연료가 오게 되고 여기 이제 아노드, 일렉트로라이트, 캐소드 즉 음극, 전해질, 양극 이런 형태의 하나의 그 단위 셀이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의 단위 셀로 보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 구조가 바로 이제 스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SFC가 그런 스택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그 SFC의 동작 원리를 살펴보면은 이건 제가 이전에 한번 강의를 했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요. 우선 이런 그 산화극에서, 즉 아노드에서는 그 수소가 들어오는 거죠. 즉 메탄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수소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 수소가 이제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산소 이온과 만나서 이제 물로 바뀌면서 그 전자를 내놓게 되죠. 그래서 이건 그 SFC O 타입의 그런 연료전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그 연료전지고요. 그래서 그 물이 어디서 생기는지 보시면은 이 산화극, 즉 음극에서 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역시 뭐 동일합니다. 전해지는 YSG나 이런 물질을 쓰고 이 음극 물질은 니켈, YSG 썰매에서 사용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환음극은 이제 페로스카이트 물질, LSM, LSCF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분립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터커넥트가 됩니다. 그래서 도프트 란탄 크로마이트 같은 물질을 쓰고 작동 온도가 한 600도에서 1000도인데 워낙 높으니까 어떤 이런 스택의 기민성이나 이런 걸 유지하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열팽창 문제도 있고 그런 재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중원 SFC가 개발된다고 했죠. 그래서 한 400도에서 700도까지 저가격화가 가능하고 양성자가 이제 전도하는 그걸 우리가 중원 SFC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제가 분류할 때는 SFC H 타입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이런 그 SFC O 타입의 연료전지에 실제 그 암모니아가 공급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우에는 이제 그 암모니아가 일단 그 음극에 공급이 되면은 암모니아가 이렇게 크래킹이 되는 거죠. 즉 N2와 질소와 이제 수소로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럼 이 실제로는 이 수소가 이 음극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산화극에서는 NH3가 즉 N2와 H2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 여기 또 수소가 넘어온, 즉 YSG 전해질을 타고 넘어온 이 산소 이온과 만나서 물이 생성되는 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를 내놓게 되죠. 그래서 이 전자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흐르니까 이쪽이 이제 플러스 극이 되고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 극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이 어디서 생성되는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물이 음극에서 생성되죠. 그래서 이 얘기는 아모니아 연료가 들어왔는데 물이 여기서 생성되어 버리니까 연료가 이제 희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 연료 효율이 이제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산화극에서 NO, 즉 어떤 그 넉스 물질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아모니아와 넘어온 옥시전 그 이온이 만나서 NO가 발생되고 이제 물이 나오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 NO가 일종의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바이 프로덕트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셀 전압을 이제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저하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해질은 YSG, SDC 이런 사마륨 도프트 세리아 이런 물질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음극 촉매는 아까 뭐 니켈 GDC 이런 물질을, 즉 니켈과 요 전해질을 결합한 물질을 쓴다고 했죠. 즉 니켈 YSG도 쓰지만 니켈 GDC, 니켈 뭐 SDC 이런 물질도 쓰고요. 그 다음에 LSTNC라는 요 물질이 현재는 뭐 가장 그 성능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즉 니켈, 코발트, 뭐 란타임 스트론튬, 뭐 타이타네이트 옥사이드 이런 물질을 이제 그 결합한 그런 물질을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800도씨에서 한 360mW 정도의 그 성능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양극 촉매에는 이제 페로스카이트 물질을 쓰니까 뭐 기존의 LSM, LSCO 혹은 BSGF 즉 바리움, 스트론튬, 철, 그다음에 징크 옥사이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런 그 DFC, SOFC O 타입의 즉 산소가 넘어가는 연료전지의 전해질과 촉매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요 페이퍼에 대한 레퍼런스는 뒤에 별도로 이제 레퍼런스를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YSC뿐만 아니라 또 이런 SDC, 즉 사마륨이 도핑된 세리아도 역시 이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그 전해질 두께가 너무 얇으면은 물론 그 전기 전도도는 이제 올라가지만 그렇지만 즉 이온 전도도는 올라가지만 대신에 어떤 그 쇼트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게 전해질 막이 너무 얇으면은 이제 크랙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10마이크론 미만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SOFC H타입의 연료전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이 경우에 그 암모니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역시 암모니아가 이제 질소와 수소를 이제 크래킹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수소가 다시 요 그 아노드에서 이제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둘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전해질이 아까 양성자가 투과한다고 했죠. 전도한다고 했으니까 H 플러스 이온으로 바뀌어서 전자를 내놓게 되고 이 전자가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H 플러스 이온이 이 환원극에서 O2와 만나서 물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물이 생성되는 자리가 양극이 되죠. 그래서 연료의 어떤 그 다일루션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연료 효율이 이제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역시 NO 발생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온도 자체가 아까 중온 영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재료 선택 폭이 넓어지고 결과적으로 시스템 효율이 한 20-30% 이제 올라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질은 이제 주로 바륨 계열의 그런 전해질을 많이 쓰는데요. 바륨 세리아 옥사이드 BCO라는 물질과 바륨 지르코늄 옥사이드 BGO라는 이런 물질들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음극 촉매는 니켈과 이 전해질을 이제 썰맷 형태로 그 합성한 니켈 BCGY 이런 물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니켈 BCY, 그 다음에 팔레듐도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극 촉매로는 이제 페로스카이트 구조의 이런 그 산화물이 될 텐데, LSCO, LSCF, 뭐 이런 BSCF 이런 물질들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촉매와 전해질 구조가 이제 아노드를 이제 팔라듐을 쓰는 경우, 그 다음에 BCGY 일렉트로라이트에다가 LSCF 캐소드를 썼을 때 성능을 한 580mV per square centimeter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AFC, SFC H타입에서 어떤 그 구조와 어떤 그 성능 곡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요 물질의 구조가 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한 540mW, 즉 온도가 600도씨죠. 그래서 600도씨까지 온도를 낮추어도 오히려 기존의 SOFC O타입보다 더 성능이 우수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를 하실 게, 이 경우에 우리가 암모니아를 연료를 썼을 때 요 정도 성능을 보여줬는데, 그럼 만약 이 SOFC H타입의 수소 연료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수소를 쓰면 한 800mW per square centimeter가 돼서 오히려 한 30% 정도 이제 성능이 더 수소가 잘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암모니아는 아무래도 수소보다는 이런 그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걸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지겨우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알칼라인 퓨어셀에 대한 그런 내용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AFFC라는 건 이제 알칼라인 암모니아 퓨어셀을 얘기를 하고요. 즉 알칼라인 퓨어셀에 이제 암모니아 연료를 집어넣었을 때 동작하는 그런 연료 전지가 되고, AMFC라는 건 이게 발전된, 즉 알칼라인 연료 전지는 우리가 뭐 KOH 같은 NaOH나 KOH 같은 요런 그 용액을 전해질로 쓰는데, 요걸 쓰지 않고 요걸 이제 멤브레인을 쓴다는 거죠. 즉 전해질 대신에 전해질을 이제 고체 형태의 멤브레인을 쓰는 걸 이제 AMF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은, 즉 산화극에 이제 암모니아가 음극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 NH3가 바로 이제 넘어온 OH 이온과 만나가지고, 즉
질소와 물이 생성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를 내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환원극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하면은, 여기 산소가 공급되면은, 이때 이제 물과 이 전자가 만나서 OH 마이너스 이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OH 마이너스 이온이 이 전해질을 타고 넘어가는 그런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오버롤 리액션이 이제 암모니아와 산소가 만나서 질소와 이제 물로 바뀌는 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질소와 이제 수소로 이제 분리되는 게 아니라 바로 질소와 그 다음에 이제 물로 바뀌는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상대적으로 어떤 저온 작동이 가능하고요. 암모니아 알칼라인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한 200도씨 미만의 온도에서 동작이 가능하고, AMFC, 즉 멤브레인을 썼을 때는 한 50도에서 120도까지 이제 온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온도가 낮아진다는 게 어떤 재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물질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스트를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성능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즉 알칼라인 퓨어셀을 적용했을 때 한 16mW per square centimeter 정도의 이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걸 이제 멤브레인을 적용하면 훨씬 더 조금 성능이 올라가는데, 이 멤브레인을 적용했을 때 현재 그 상용 멤브레인으로는 이제 도쿠야마라는 요 일본 회사에서 만든 그 A20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PAP 계열의 어떤 멤브레인이 있습니다. 이런 멤브레인들을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 그 촉매는, 즉 음극 촉매는 주로 백금 계열이 많이 사용되고요. 백금이나 니켈 계열의 이런 촉매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니켈, 그 다음에 OH 이런 그 촉매들이 사용되고, 양극 촉매는 아까 그 페rov스카이트 물질들이 사용된다고 했죠. 그래서 SCCON 이런 물질, 그 스트롬중 코발트, 카파, 나이오뷴 옥사이드 이런 물질들이 사용될 수가 있고, 또 망간 옥사이드 이런 물질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리기를 대기 중에 CO2와 반응을 하면은 요 OH 이온이 반응을 해서 CO3 이온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CO2가 그 대기 중에 있는, 대기 중이니까 이제 양극에서 이제 같이 넘어온 CO2가 있을 수 있겠죠. 그 CO2가 이 전해질에 이제 OH 이온과 만나가지고 CO3 이온이 그 생성이 되면 이게 어떤 침전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이제 줄어드는 그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구성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기 중에 어떤 이런 그 CO2와 반응하지 않는 그런 전해질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성능을 보시면은 이제 PT 아노드와 상용 전해질을 사용했을 때, 그 다음에 넌 PT 캐소드로 해가지고 한 450mW per square centimeter, 즉 100도씨에서 이 정도로 이제 성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요 DFC의 그 어떤 그 성능을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파워가 이제 백금 계열의 이제 아노드 촉매와 넌 백금 계열의 이제 캐소드 촉매, 그 다음에 알칼라인 멤브레인을 썼을 때 한 450mW를 얻을 수 있다. 이때 온도가 100도시고 OCV가 0.7V 자체니까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제 액티베이션을 할 때 에너지가 많이 이제 소모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로스를 최대한 줄이는 그런 개발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아직까지 촉매 자체도 주로 백금이나 백금 이리듐 계열의 이런 그 음극 촉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즉 이런 것들이 고가죠.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의 어떤 연료 준에서는 아직 맞지 않고 새로운 촉매가 이제 개발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수명 안정성도 그렇게 높지가 않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CO2가 대기 중에 있을 때 성능이 줄어드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CO2가 없는 공기를 써야 된다는 그런 또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런 그 DFC의 장단점과 기타 연료전지 간에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우선 장점으로는 그 수소를 대체하는 거니까 연료 저장이나 운송이 굉장히 편리하다, 그런 장점이 있고,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FC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비기금속 촉매, 니켈 계열의 촉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가격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열 효율이 높고, 우리가 이걸 이제 나중에 가스터빈과 SFC를 붙여가지고 이제 압축 공기를 쓰면 훨씬 또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다음 또 그 열을 같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열 병합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이제 효율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료국 내부 개질로 이제 별도의 어떤 외부 개질기가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이건 이제 SFC 타입의 경우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서 전행 누설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앞으로 이제 선박용 연료 전지로 이런 SFC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SFC의 연료로 이제 바로 암모니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박용 연료 전지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고, CO2 배출이 보신 바와 같이 이제 거의 없다는 게 가장 큰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고온, 즉 SFC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온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어떤 재료적인 그런 이슈가 있고, 또 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암모니아 자체가 또 부식성이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재료의 부식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보통 분리판에 안티코로전 코팅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또 단가가 올라가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응력 문제도 있고, 아직까지는 개발 초기 단계로서 이런 수명이나 신뢰성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이런 SFC 타입의 연료전지로, 아모니아 연료전지로서 개발된 것들이 한 1kW급에서 수명이 한 1000시간 정도 실증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명도 뭐 수만 시간까지 늘려야 되고, 이제 그 스택의 파워도 이제 올려야 되는 그런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PEMFC, PFC, MCFC, SFC와 비교했을 때 SFC 타입의 경우에는 거의 이제 성능이 비슷한 거죠. 비슷한데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어떤 연료의 사용 편리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그 다음에 CO2가 배출이 되지 않는다. 그게 가장 큰 이제 메리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레퍼런스를 이렇게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오늘 다루지 않았던 그 이 상용화 현황과 또 현재 마켓 플레이어에 어떤 것들이 있고, 이 디렉트 암모니아 퓨어셀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데 대해서는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이제 어렵긴 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 즉 어떤 새로운 그 에너지를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양한 시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은 이 기술 자체가 완전히 픽스된 게 아니라 여러 가능성 가운데서 아직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구조나 혹은 물질들 자체가 아직은 그 복잡하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런 그 아모니아 연료 전지가 우리 일상생활의 어떤 폐수, 즉 화장실에서 나오는 이런 폐수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또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수처리 방법으로서 그 우리가 오염된 물을 사용해 가지고 거기서 또 다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면은, 이건 하나의 그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어떤 유망한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제 영상 그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오랜만에 이런 강의 영상을 한번 찍어 보는데 여러분들 많이 또 호응을 해주시면은 저도 또 힘을 내서 더 다양한 그런 시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앞으로 더 나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